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요, 이 경로설이 억지 프레임이라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는 이 경로설 관련된 이야기, 이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의 뭐 조국 수사나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민주당 쪽에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수사 사실에 대해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라서 이렇게 좀 검찰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고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경로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남한테 들었다라는 증거죠. 근데 이와 같은 전문 증거는 어떤 범죄 혐의의 단독 증거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거 우리 형사소송법에 그냥 버젓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사실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물건을 훔쳐간 걸 같다고 얘기를 한 걸 들었다. 그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경로가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말이 나온 정도인 것이고 그것은 그냥 전문 증거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 증거 하나 나왔다고 이게 또 그대로 또 언론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집회를 하겠다, 뭘 하겠다. 저는 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라는 말의 진심은 정말 그냥 우리 편의 수사는 아무것도 알리지 말고 상대편의 수사는 그냥 뭐 전문이든 뭐든 나오는 족족 알려서 망신 주기를 해달라.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법치주의입니까? 이러한 것은 검찰개혁도 뭣도 아니고 공수처의 본 뜻도 아니고 특검해가지고 결국 하겠다는 게 이러한 전문 증거 같은 거 하나씩 나올 때마다 공개하겠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이러한 의도가 들어간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시다 보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또 주셨는데 국민의힘 신동욱 당선인은요. 대통령 경로설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해서 화제입니다.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되냐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로 그 자체는 아닙니다. 경로를 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그냥 격양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규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논점에서 이탈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신동욱 당선인 본인이 심각한 직권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인즉슨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심각한 직권남용이 아니면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사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수사권이 국방부 장관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좀 불분명한 그런 또 법적인 논쟁들이 있고 더군다나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개입을 할 때에 수사를 이제 그 이첩을 한 것을 되돌리라 뭐 이런 과정에서 개입을 할 때에 뭐 어떤 문서로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구두로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박정훈 대령 측에서 많이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기껏 서류를 이첩한 것을 되돌린 것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휘권이 있다 치더라도 경찰에 대한 어떤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 군 내에서 수사를 해서 경찰로 이첩을 한 건이 6건인데 6건 중에 5건에 혐의가 적시가 돼 있었어요. 혐의 적시 자체가 어떤 특별하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던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이것을 주문을 하고 또 이첩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개입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로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느냐 이거를 이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은요. 이런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탈표 단속이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낙천자들이 상당수여서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제2요구가 된 법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제적과 포함을 하면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일단 이 모수 즉 전체 제적 과반 참석의 과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적 이 모수가 바뀌어 버리면 충분히 그 적게라도 이 이탈표가 있으면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려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낙선된 분들 중에서 안 와버리면
사실상 이게 찬성의 뜻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불참을 하면. 그렇죠. 예. 불참을 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7이라는 숫자를 이제 국민의 여당 지도부에서는 반드시 이제 지켜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거를 찬성할 경우는 이 법이 그냥 통과가 돼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는 뭐 최상병 특검이 이제 실시가 되게 되고 실제 그렇게 되면 여당의 어떤 내부 단결력이나 결집도,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레임덕 뭐 이런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현재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이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 유희동 의원 딱 3명이에요. 물론 뭐 나머지 분들 중에서 참석을 안 할 분도 있고 한데 아마 여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뭐 당론은 아니지만 일단 부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독려를 하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보면 17석까지는 채우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아마 이번 법안은 부결이 되고 22대가 들어서면 또 한 번의 또 결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